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부분이 276쪽의 제4절 행정의 부관이라는 주제예요. 그죠? 거의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응? 그만큼 중요한데 우선 부관이 뭐냐 해서 부관의 의 개념이라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첫째 줄 끝에 보면 뭐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 셋째 줄 끝에 보면 새로운 견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새로운 견해로 정의하면 좀 더 넓게 정의를 해요. 응? 그래서 어쨌든 그냥 새로운 견해 쪽으로 보면 두 번째 줄 행정청이 자기가 하는 법 집행행위인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하거나 그 효과를 제한, 뭐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의 효과를 제한, 응? 뭐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죠?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을 보충, 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 이거 딸딸 외우는 거 필요 없어요. 법이 정한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나 또는 상대방이 원하는 뭐 허가나 면허 내주는데 대신에 뭐야? 응? 너 매달 얼마씩 내라. 응? 뭐 의무를 덧붙인다든지 그래서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에 붙여놓는 종된 규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관이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된 규율. 응? 그 종된 규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쉬운 우리 일상생활의 말로 표현하면 뭘까? 어떤 행정이나 법 집행하면서 거기다 덧붙여 놓은 거야. 뭐 조건을 붙여 놓는다든지 유효 기한을 달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단서 덧붙여 놓은 거 있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뭐야? 응? 많이 이런 거 활용해. 그래서 용어는 뭐 부관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응? 애가 뭘 사달라 그러면 뭐야 숙제하면 뭐 사줄게. 그죠? 숙제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사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행정기관도 국민한테 허가 면허 이런 거 내주면서 조건을 붙인다든지, 그지? 뭐 의무를 요 의무를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뭘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종된 규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지금 제목이 행정의 부관인데, 행정행위의 부관은 누가 붙이는 거야? 응? 누가 단서를 붙이는 거야?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응? 그런데 밑에 쌍가루에 보면 뭐 나왔어요? 법정 부관이란 말 나오죠? 그럼 그 한자 그대로 풀면 뭐야? 법으로 정해놓은 단서. 응?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단서 조항이야, 단서 조항. 응? 근데 더더군다나 이거는 법 규정이야. 그러니까 합치면 단서 규정이지, 단서 규정. 법 규정인데 단서 규정.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뜻 있죠? 법령 그 자체에서 효과를 제한하거나 등등 이렇게 단서 만들어 놓은 걸 말하는데 둘째 줄 이는 행정기관이 자기가 법 집행하면서 그 행위에다가 행정기관이 알아서 단서 붙여놓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다. 그죠? 응? 법정부관은 그 자체가 법조항이고 응?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붙여놓은 단서고 응?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중요한 얘기는 밑에 판례입니다. 응? 자, 그러면 판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법정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있으니까 법정 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일단 잘 모르더라. 이건 중요한 문제. 그러면 자 거기 첫째 줄에 그 판례에서 첫째 줄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식품제조업 영업 허가 기준이라는 고시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따라 그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내주면서 붙인 전량 수출하거나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지가 법 집행하면서 붙이는 그 행정의 부관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줄 끝에 뭐냐? 보존음료 아니야 두 번째 줄 끝에 첫째 줄 끝에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말 나오죠? 요거 성질을 말하자면 우리 배운 용어 붙이자면 재량행위, 기속행위, 응? 허가 요건이 구비됐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다 이거죠. 응? 근데 기속행위인데 입법자는 어떻게 돼? 응?
기속행위로 법을 정해놓고도 거기다 또 단서 조항까지 또 만들어 놓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뒤에 공부하면 행정기관은 입법자가 뭐 하면 뭐 해야 된다고 기속행위로 딱 부러지게 하나로 하도록 규정해 놨다면 그대로만 해야지 행정기관이 거기다 단서 못 붙이거든. 행정기관은 기속행위는 단서를 못 달거든. 응? 근데 입법자는 단서를 붙여도 된다고. 응? 자, 어쨌든 뭐 이것저것 그래서 그러면 쌍가르 입원에서 이제 제목은 법정부관하고의 구별인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라고요? 법정부관이라는 건 행정행위 부관하고 좀 다른 거다. 응? 구별해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정부관에 대해서는 법정부관하고 달리 법정부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단서 붙이는 거 그 한계 원칙이 있어. 뭘 붙이고 뭘 못 붙이고 뒤에 공부할 텐데 그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응? 이렇게 일단 알아두고요. 자, 277조. 자, 쌍가루 3보로 좀 건너뛰어도 괜찮고 2번 부관의 특성 및 기능이 있죠. 부관의 특성은 자, 우리가 이제 부관이란 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 행정기관이 어떤 중심되는 주된 내용의 행위를 합니다. 응? 주된 내용의 행위를 주된 행정행위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상대방한테 보통 허가해주거나 면허해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야. 근데 여기다가 허가 면허 내주면서 뭐 하는 거야? 단서를 붙이는 거야. 응? 이 단서를 우리가 부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게 몸통이고 부관은 여기에 붙어 다니는 응? 꼬리야. 몸통이 있어야 꼬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몸통이 있고 꼬리가 붙여지는 거야. 몸통이 사라지면 꼬리도 사라지는 거야.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라 그랬어요? 부관은 주된 행위에 덧붙여져서 결합된 것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그리고 또 뭐라고도 말하냐면 이런 말을 써요. 한자 말로 부종성. 응? 무슨 뜻일까? 이런 말 쓰면 이 부차적이고 종된 성질이라는 뜻이야. 응? 몸통인 주된 행위에 붙어 다니는 붙여진 종된 성질의 것. 응? 부정성이란 말을 쓰기도 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기능인데 두 줄은 어떤 기능이에요? 어떤 순기능. 그죠? 네, 셋째 줄, 넷째 줄은 역기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이 역기능 생각하니까 그런 거 생각이 나. 막 우리 부모님이 그죠? 애가 막 뭐 사달라고 때를 써. 그죠? 근데 애가 실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걸 조건 내려서 이거 하면 해줄게. 그럼 안 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이. 응?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상대방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이행하면 허가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내주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위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기능적인 측면은 법의 불비점 보충, 탄력적인 행정, 또 뭐야 세 번째 이해관계 조절 이런 거. 우리가 저 앞에서 그런 거 있었을 걸. 저 뭐야 어떤 사람이 술집 영업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요거는 구비되어 있으니 허가를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고 응? 시끄럽다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양쪽에 이제 절충안으로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단서를 붙이고 영업 허가를 내주면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잖아. 응? 그런 측면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거 부관의 특성 및 기능 요거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두고 그 다음에 277쪽에 부관의 종류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붙이는 단서 이 부관은 어떤 내용의 단서를 붙이느냐를 기준으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응? 자, 첫째 조건 하면 키워드가 딱 첫째 줄에 의의해서 조건이란 첫째 줄 끝에 무슨 단어? 응? 불확실한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장래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일에다가 법 집행한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효과를 발생 여부를 거기다 이제 연관시키는 거죠. 응? 불확실한 사실.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은 자동 발생하거나 자동 소멸. 응? 자, 키워드는 불확실한 사실. 조건은 밑에 종류가 뭐가 있대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두 가지로 하는데, 자, 정지 조건의 키워드는 뭐야? 조건이 붙여놓은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의 효력이 발생. 효력 발생이 키워드야. 응?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똑같이 비교하면 있던 효력이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게 만드는 조건. 응? 자, 그러면 그 옆에 예를 보세요. 정지 조건에 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해볼까? 아니, 두 번째 예를 보자. 시설 완성을 조건으로 학교 법인 설립 허가. 응? 그럼 아직 시설 완성은 안 된 상태인데 시설 완성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 아니야 상대방이. 응? 그러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인데 시설 완성이 되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법인 설립 허가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 시작한다 이거예요. 응? 상대방이 시설 완성을 안 하는 한은 학교 법인 설립 허가 효력은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응? 그죠? 그 정지 조건인 거 이해하겠어요? 첫 번째 불확실하니까 상대방이 시설 완성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 아니야. 불확실하니까 조건인데 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냐 없어지냐 알기 전에 이거는 아직은 허가 효력이 안 생긴 거로 본다. 응? 반면에 해제 조건은 거기 3개월 내 공사 착수를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그러면 우선 상대방이 3개월 내에 공사 착수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인데 지금 여기서 뒤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돼. 왜냐면 상대방대로 매립공사에 착수하라고 했거든. 상대방이 매립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곧 매립면허 효력이 이미 발생이 됐다는 걸 전제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매립면허 효력 발생했는데 얘가 면허만 받아놓고 공사 착수를 빨리 안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빨리 공사 착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이런 뜻이야. 이미 매립면허 효력은 발생했는데 너 3개월 내에 공사 착수를 안 할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매립면허 효력 바로 없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돼? 빨리 착수해라. 응?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걸 특히 조심해야 돼. 응? 잘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이거 3개월 내에 공사 착수할 것 이거는 이 문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3개월 내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 하면 매립면허는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뜻으로 붙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기한은 의의에서 키워드 조건하고 한 끗 차이. 응? 장래 효력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의 효력 발생 소멸을 어디다 연결?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다 연결시키는 건 조건이라고 그러고 확실한 사실에다 연결시키는 건 기한이라고 부르네요. 응? 기한.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돼? 응? 내가 죽으면 내 차를 너에게 주겠다. 그건 뭐야? 내가 죽으면 불확실해요? 확실하잖아. 죽는다는 거 확실하지. 그죠?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다. 그죠? 그래서 뒤로 갑니다. 그러면 기한에는 뭐 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시기, 종기는 별도로 설명 생략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지. 시기는 시자가 효력이 발생되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종기는 끝날 종자니까 효력이 소멸되게 만드는 거지. 응? 그래서 너무 얘가 쉬워서 그 다음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은 이러면 조금 아까 이거 보자. 내가 죽으면 내 차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 응?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 차를 너에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주된 내용의 행위죠. 응? 내 차를 준다. 근데 이거 아직 효력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죠?
이 일이 발생해야 돼. 근데 이거 뭐야?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아까 말해. 확실하잖아. 기한. 그죠? 그 다음에 시기예요, 종기예요? 기한 중에. 종기? 차를 주는 거에 효력이 발생하게, 시작하게 하는 거죠. 시작하게 하는 시기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확정기한이에요, 불확정기한?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히 생기지만 언제 죽는지 시점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불확정돼 있어. 응? 그래서 불확정기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응? 죽는다는 일에 생기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응? 그러나 만약에 뭐 2019년 1월 1일부터 허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그것도 기한이고요. 확실하잖아. 2019년 1월 1일 확실하고 그다음에 시기고, 그죠? 그다음에 그때는 확정이지. 1월 1일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그다음에 방가로 3번 종기가 도래하면 이거 지난 시간에 얼핏 했다. 자, 종기란 말 이제 이해하죠? 끝나는 시점을 정해줬단 말이야. 그죠? 종기가 도래하면 예를 들어 2018년 3월까지 허가한다. 그럼 어떻게 돼? 2018년 3월 31일 날로 자정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종기가 도래하면 원칙은 주된 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다. 응?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동그라미 2번. 자, 밑줄.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 이거 공부한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둘째 줄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 있고, 그죠? 그걸 준 거. 자, 앞에 걸 전제로 해서 그 성질상 너무 짧게 종기를 붙여놨대. 그러면 그 기한은 뭐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야? 판례에 의하면. 그 짧은 기한 동안만 효력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야? 그 짧은 기한 지나면 여러 상황 봐가지고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갱신 연장해 주려는 뜻으로 붙인 거로 봐야 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어요? 허가 이거 공부할 때. 그래서 특히 2번 또 나왔으니까 중심. 그 다음에 갱신. 예. 자, 갱신과 관련해서 특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앞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종기가 도래한 후에 갱신 시절. 이것도 배운 거잖아. 응? 종기가 도래한 후, 종기가 도래했으면 원칙은 어떻게 돼요? 주된 행정행위는 자동으로 이미 효력이 소멸됐죠. 이미 끝났는데 상대방 갱신해달라고 신청? 그럼 말만 갱신해달라는 신청이지 실제는 뭐 해달라는 거와 똑같다?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거야 똑같으니까 행정기한은 어떻게 하면 돼? 뭐 새로이 허가 내줄지 말지를 뭐 그때 당시에 법 뭐 이런 거 다 보고 새로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이미 공부했던 거 한 번 또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거 나타낸 거야. 자, 1번에 두 번째 줄 잘라요. 상실되지만 여기까지를 잘라. 그러면 그 상실 두 번째 줄 앞머리에 상실되지만까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뭐 허가니 면허내주면서 언제까지 허가한다, 언제까지 면허내준다 이렇게 기간을 정할 거 아니에요? 시기, 종기. 응? 그럼 종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칙.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 하지만 뭐야? 사업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붙여놓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거는 그 허가를 그 짧은 기한 동안만 존속시켜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야? 조건을 갱신하면서 조건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돼? 허가 내준 조건이 그때까지만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그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조건을 개정해가면서 계속 갱신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짧게 붙인 것으로 봐야 된다. 그죠? 하지만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 보통 5년 정도는 필요한 기간이야. 그런데 행정기한이 1년짜리 허가 면허를 내준 거야. 이게 너무 짧잖아. 통상 5년은 걸리는 사업인데 1년의 유효기한을 정해준 거야. 시기 종기를 설정해 준 거야. 응?
그러면 이거 뭐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판례에 따르면. 응? 요거 1년 경과한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고 갱신해 주겠다는 뜻으로 뜨인 거죠. 그래서 계속 갱신해 줬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갱신을 해줬대. 그러면 총 합치면 얼마 돼? 5년 정도 됐죠. 원래의 사업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간 정도 됐지. 계속 갱신해서. 그러면 이 뒤에 또 갱신해달라고 신청해 오면 그때는 갱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섯째 줄 끝에 뭐라고 써 있어? 당초에 그 짧게 붙여놓은 기한 상당 기간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이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이 전체 기간을 다 볼 때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실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는 뭐야? 이제 행정기관은 뭐 할 수도 있다고 더 이상 갱신 안 해줄 수도 있다. 여기서 밑에서 응? 기간 연장은 다른 말로 하면 갱신이지 뭐. 갱신을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있는 거다. 응? 그 다음에 2번 둘째 줄 허가기간이 연장 또는 연장은 뭐 갱신하고 똑같은 말로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갱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응? 중요한 말.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뭐 해야 된대요? 갱신한다고 신청해야 된대. 응? 자, 허가기간이 연장, 즉 갱신되기 위해서는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 신청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전의 기한이 그냥 경과해버리면 뭐야? 종전 기한 경과해버리면 종전 허가는 소멸돼 버린 거고 그 뒤에 갱신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새로운 허가 신청밖에 안 되니 진짜 갱신을 받고 싶으면 종전 허가기간 만료되기 전에 행정기관에 갱신해달라고 신청해야만 한다.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은 생략. 뭐야? 3번 판례는 응? 종전 허가기간 지나서 갱신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뭐라고? 새로운 허가에 불과하다. 이미 공부한 거잖아요. 응? 얘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관의 종류로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단서를 붙이는데 그런 거를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부르면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면서 지금 2가지 종류 공부했죠? 이 내용별로 따져보면 어떤 내용에 단서를 붙이냐?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효과를 연결시키는 조건, 그 다음에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다가 효력을 연결시키는 기한 이렇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부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부관의 종류 중 부담이라고 하는 거. 부담은 의무를 덧붙인 겁니다. 의무 덧붙인 거 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부담의 의의를 보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일정한 의무를 부가한 부관 덧붙여 놓은 거다 이거죠. 그죠? 의무 덧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관련된 의무. 응? 예를 들어서 응? 우리 일상생활에서 애가 뭐 사달라고 조르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줬어. 사주고 이런 것도 사줬으니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꼭 의무를 덧붙여. 그죠? 이렇게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대로 들어주면서 관련된 의무를 더. 그래서 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2번째 줄. 우리가 줄여서 도로 점용허가 내주면서 도로 하천 점용허가 이거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허가인가 특허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특허.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는 특허라는 내용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을 했어. 행정위원이 그래 도로 점용허가 내준다 그러면서 플러스 대신에 매달 얼마씩 점용료를 납부해라 이렇게 의무 덧붙인 거지. 이 뒤에 덧붙인 의무를 부담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합니다. 부담은 행정청이 주된 내용의 처분, 행정처분하면서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 부담을 붙이기 전에 상대방하고 미리 협의해서 어떤 내용의 부담을 붙이겠다 미리 협의하기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마지막 처분하면서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시험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특성.
예, 부담은 다른 종류의 부관하고 달리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응? 자,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 부담은 그 존속이, 말하자면 뭐야? 운명이 뭐에 의존하는 거야? 주된 행위에 의존하는 점에서는 부관의 일종. 따라서 그 주된 행위가 있어야, 그러니까 위에 예를 든 것쯤에 도로 점용료 납부해라 하는 의무를 덧붙였는데, 도로 점용료 납부해라는 의무를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도로 점용화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도로 점용화라는 게 없이 도로 점용료 납부해라는 의무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된 행위가 있어야 붙여질 수 있고, 그다음에 주된 행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따로 없어지는 거지. 응? 그 주된 행위와 같이 운명 공동체지. 그런 점에서는 부관의 일종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두 줄. 응? 부담은 그 존속이 주된 행위에 의존하는 점에서는 부관의 일종이긴 하지만, 따라서 주된 행정위가 불성립 내지 효력이 소멸되면 부담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부관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 셋째 줄 끝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애한테 그냥 공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냥 공부해라 하는 의무 부과하면 우리가 배운 하명이라고 그러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의무 부과하는 행위일 뿐이죠. 응? 그런데 야, 네가 원하던 게임기도 사줬으니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원하는 걸 해주면서 의무를 거기다 덧붙인 거지. 그 내용적으로는 공부해라는 의무 부과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 부과고, 하나는 어떤 주된 내용의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의 행위를 해주면서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의무를 붙인 거죠. 그럴 때 내용적으로는 의무 부과라는 내용의 조치를 하는 건 똑같은데, 주된 어떤 주된 내용에 덧붙여서 하는 거냐 아니냐 그 차이뿐입니다. 응? 자, 어쨌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부담은 어떤 성격? 셋째 끝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성질 2번, 동그라미 2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3번하고 4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응?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부담으로 이제 붙여놓은 의무를 이행하네. 그러니까 위에서 예를 들면 도로 점용료가 내달라고 해서 내주면서 한 달에 얼마씩 점용료를 내라 그러는데 얘가 점용료를 납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행정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응? 강제 징수. 그러니까 재산 압류하고 막 이렇게 강제 징수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상대방이 부담을 불이행하면 행정기관은 부담만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여기 몇 줄? 네. 뭐야? 부담만은 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응? 여기서는 핵심 그게 부담만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응? 행정청은 부담만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 이행 안 한다고 부담만 강제 집행할 수 있고, 반대로 4번 상대방 국민은 행정기관이 이제 의무 덧붙인 부담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 첫째 끝에 부담 그 자체만을 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요? 독립적인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도로 점용료를 내주면서 도로 점용료를 얼마씩 내라 하고 의무를 덧붙였는데, 도로 점용료를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래. 야, 이거 너무 많이 부과했다. 그러면 도로 점용료 납부하라는 의무 부과. 그 부분만, 의무 부분만 따로 떼서 이거 과도하다, 위법이다,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이 3번의 핵심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부담만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부담만 위법이라고 따로 떼서 소송할 수도 있고, 요 두 가지는 다른 조건, 기한, 뭐 다른 거 얘기할 때도 다른 종류의 부과는 인정 안 되는 거야. 오직 부담만 그런 특성이 인정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조건과의 구별. 응?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조건과의 차이 지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될 겁니다 아마. 응? 여러분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주된행위 효력이 안 생기죠. 근데 부담이 붙여지면 주된행위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고 의무만 덧붙여진 것 뿐입니다. 응?
자, 그래서 조건과의 차이. 조건하고 달리 우리 이미 공부한 거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송 대상이 따로 분리돼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조건은 그런 게 안 되는 거, 그지?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러면 정지 조건과의 구별, 해제 조건과의 구별이 있어요. 자, 정지 조건이 달린 행위를 정지 조건이 붙여진 행위를 정지 조건부 행정이라고 하는데 정지 조건이 달린 행위는 조건이 성취돼야 주된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죠. 응? 허가니 면허니 이런 거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부담이 붙여진 행위는 부담부 행정에는 어떻게 돼? 우리 여기서 이제 부담부 행정에다 초점을 두고 공부하자. 여기 지금 부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째 줄에 부담이 붙여진 행정에는 상대방이 부담으로 붙여진 의무를 이행하는 자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주된 행정의 효력이 완전 발생한다. 이게 핵심이야. 부담이 붙여진 행위는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는 자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주된 행정의 효력이 완전 발생. 응? 그 다음에 해제 조건과의 구별. 해제 조건은 일단 읽고 지나가야 돼요. 일단 효력이 발생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주된 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근데 부담이 붙여진 행위는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된 행위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이야. 또 둘째 줄. 부담이 붙여진 행위는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된 행위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응? 이게 핵심이야.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요. 응? 여러분들 쉬운 예로 아까도 들었어. 자, 애가 게임기 사달라고 졸라. 응? 그럼 뭐야? 응? 뭐 할까? 다음 시험에서 이게 딱 맞으려나? 자, 시험에서 100점 맞아오면, 응? 100점 맞으면 게임기 사주겠다. 그랬어, 그죠? 뭐 사주겠다. 그 다음에 뭐, 그럼 이거 뭐예요? 뭐 사주겠다 그랬다면 이거 뭐야? 응? 구간 종류 중에 조건 100점 맞을지 못 맞을지 불확실한 사실 아니야. 조건. 그 다음에 조건 중에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이야. 정지 조건은 효력이 정지돼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응? 사주는 거에 효력이 아직 안 생기고 있어. 이게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만들어줘. 정지 조건. 응? 그런데 이게 엄마는 이런 조건 이렇게 할 거야. 애가 게임기 사달라고 그러면 시험 100점 맞아오면 사줄게. 애는 뭐라 그래요? 응? 애는 먼저 사주세요. 응? 먼저 사주세요. 먼저 사주는 걸 원하고 그다음 뭐야? 100점 맞아올게요. 응? 그죠? 이렇게 하지 않나? 네. 그러면 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애한테 먼저 사주고 100점 맞아와라 이랬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이 A 입장이 말하는 국민 입장이야.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위가 좋아, 아래가 좋아? 아래가 좋죠. 왜? 사준 거는 처음부터 사준 거니까. 응? 다만 사주고 100점 맞는 건 별도의 이제 의무로서 더 붙여진 거지. 이미 원하는 거 얻었어요. 그죠? 여기는 이게 성취돼야 이걸 얻는 거야. 그러니 정지 조건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주된 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부담 붙인 게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뭐 해라. 응? 그러니까 부담이 붙여진 게 일단 유리하죠. 이게 이제 정지 조건하고 비교.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0점 맞아와라 했는데 이렇게 의무를 덧붙였는데 예를 들어 게임기를 사주더니 게임만 드립대가지고 100점 못 맞아왔어. 그럼 어떻게 돼? 부담으로 붙여놓은 의무를 이행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사줬던 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그건 아니죠.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부모가 뺏어야지. 응? 거봐, 게임만 걱정해도 게임만 했지 너. 내놔. 박탈을 해야지 없어지는 거지. 이거 의무 이행 안 했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해제 조건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부담이 붙여진 행위는 상대방이 부담으로 붙여진 의무를 이행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고 뭐 해야 돼? 뺏어야지. 뺏는 건 이제 철회. 응?
어떤 걸 뺏는 조치가 따로 있어야만 됩니다. 응? 자, 어떻든 여러분 뭐가 유리해요? 부담이 붙여진 게 유리해? 조건이 붙여진 게 유리해? 응? 정지 조건하고 비교하면 정지 조건은 아직 안 사준 거고 부담은 이미 사준 거고 부담이 유리하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하고 비교하면 해제 조건은 뭐뭐 조건이 성취되면 사줬던 게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부담은 이거 부담으로 주는 의무를 이행 안 해도 사준 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않은 거 별도로 뺏는 조치를 해야만 없어지니까 역시 부담이 유리하죠. 응?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자, 제목이 뭐예요? 조건하고 부담하고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이게 제목입니다. 실제 행정기관이 뭔가 단서를 붙이는데 조건을 붙여놓은 건지 부담을 붙여놓은 건지 애매할 수가 있거든. 응?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되 맨 마지막에 5줄 구별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응? 상대방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자. 응? 상대방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은 어느 쪽? 응? 불이익이 덜 가는 쪽은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국민한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응? 이해됐어요?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응?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실제 이제 예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행정기관이 뭐 영업 허가를 신청받고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플러스 뭐야? 응? 한 달 안에 무슨 뭐 응? 주차장을 완비해야 된다. 응?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뭔 뜻이야? 한 달 안에 주차장을 완비해라 의무를 부과한 건지 완비해야만 허가의 효력이 생긴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허가 효력은 생겼는데 한 달 안에 주차장 완비 안 하면 허가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뜻인지 제가 아까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애매하잖아, 그죠? 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정지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운 거 정지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지? 응? 허가 효력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 아직 허가 효력 안 생겼어요. 허가 효력 발생이 안 된 거죠. 그죠? 얘가 한 달 안에 주차장 완비를 해야 그 다음부터 허가 효력이 발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가 만약에 그 한 달 내에 한 달 내 주차장 완비 안 하고 영업했어요. 영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허가 영업이지. 왜냐면 아직 허가 효력 안 생겼는데 영업을 했잖아. 영업을 했다면 이거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제 조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 조건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일단 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생긴 거야. 상대가 이제 영업해도 돼. 다만 한 달 안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돼. 완비해야 돼. 한 달이 지나도록 주차장 완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허가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 그죠? 따라서 일단 허가의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응? 발생했죠. 그래서 그런데 한 달 내 주차장 완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완비 안 하고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응? 자, 한 달까지는 어떻게 돼요? 한 달까지는 허가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게 되니까 적법한 영업이지만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주차장 완비 안 됐으니까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허가 효력 없어졌지. 자동 없어졌으니까 그 한 달 이후부터 영업한 건 무허가 영업이 되겠죠. 응? 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 달 이후에 영업은 무허가 영업. 그죠?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되겠죠. 그죠? 영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부담으로 해석하면 일단 허가 효력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허가 효력은 일단 생긴 겁니다. 상대방 이제 영업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런데 한 달 내에 주차장을 완비해라 하고 의무만 부과한 거지. 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내에 완비 안 했어, 주차장 완비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도 허가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 자동 소멸은 아닙니다.
완비 안 하고 영업을 했다. 근데 행정기관은 그래도 이건 어떻게 돼요? 행정기관이 너 왜 주차장 완비 안 했느냐 하고 허가를 다시 뺏는, 즉 박탈하는 조치를 우리가 철회라는 조치를 하는데, 허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한은 허가 이론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무허가 영업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이제 이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허가 내줬던 걸 다시 박탈을 하는, 철회를 한 이후부터 허가 효력은 소멸. 그 이후부터 영업하면 뭐가 영업이 되지만, 그래서 자동으로 허가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완비 안 했더라도 허가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봐도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상대방 국민한테는 좋잖아요. 그죠? 응? 조건을, 정지 조건인데 해제 조건인데 조건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 그죠? 자, 그러면 판례. 자, 아이고 1번 판례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자, 딱 한 번 시험에 쓰였는데, 국고 보조조림 결정에서 정한 조건의 일부만 위반했대. 그러니까 국고 보조조림이 뭐겠어요? 아마 나라에서 돈을 보조해주면서 산에, 뭐 개인 산에 나무 심으라고 하는 거지. 묘목 같은 거 막 묘목비 지원해주면서, 응? 그래갖고 아마 이 보조금 주면서 조건이 붙었나 봐. 나무를 뭐 몇만 그루를, 무슨 나무 몇만 그루 심는 게 조건. 그럼 얘를 10만 그루 심기로 했는데 얘가 한 9만 5천 그루 심었다 이거야. 5천 그루는 안 심었어. 그러니까 일부만 위반했어. 응? 그랬다고 어떻게 돼? 보조금 지급했던 거 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건 너무 심하다. 응? 그러니까 일부 조금 위반했다고, 조건 달하는 거 조금 위반했다고 주된행위 전부를 다 취소하는 건 위법이다. 이거는 이제 저 앞에서 배우는 비례 원칙 이렇게 되겠죠. 응? 그 다음에 자, 뭐 2번은 그냥 건너가도 될 것 같고, 여기 판례는 그냥 넘어갔대요. 자, 그러면 281쪽으로 갑니다. 281쪽에 철회권 유보라고 있죠? 말 그대로 철회라는 건 줬다 뺏는 거야. 응? 근데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야? 단서로 붙여놓는 거야. 응?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아까 말한 대로 게임기 사달라고 주려면 게임기 사주면서 너 성적 떨어지면 게임기 뺏을 거야. 뺏는다. 단서 붙이잖아. 응? 그게 철회권 유보하는 거야. 맞지? 그죠? 그래서 1번 읽어보자.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했던 면허, 허가 이런 걸 주된 행정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유보해놨다. 미리 단서로 붙여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숙박업 허가를 내주면서 성매매 알선하다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미리 단서로 붙인 거죠. 그죠? 여기 취소라고 썼는데 취소는 나중에 공부하지만 철회의 뜻으로 쓰인 거야. 응?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취소 괄호치고 철회의 뜻. 응? 그러니까 미리 단서를 붙여놓으니까 어떤 역할을 할까? 상대방한테 너 이런 거 이런 사유 생기면 너 허가 박탈되는 거 알지? 미리 예고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조심하게 하고 의무 위반하지 않게 하고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그 사유가 생겨서 허가 같은 걸 박탈할 때 어떻게 돼? 상대방. 응? 야, 이런 법이 어딨냐? 자기 피해 입었는데 보상해달라 이런 거 주장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응? 미리 단서를 다름으로써. 안 그래? 우리 부모님이 애한테 게임기 사주면 얘 게임만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게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 게임기 박탈할 거야. 미리 단서를. 그죠? 걱정되니까. 응? 그리고 나중에 위반했어. 하루에 2시간 이상 게임하면 박탈할 거야 했는데 2시간 이상 했어. 박탈해도 찍소리 못 하잖아. 미리 단서를 달아놓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판례 중에 거기 판례 체크 그거 공부하세요. 행정기관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무슨 기본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용도로 쓰도록 기본재산을 전환하도록 인가하면서 인가 조건을 붙였대. 인가 조건, 이건 말 그대로 조건이야. 인가해주는 조건을 붙여놓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해줬던 걸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인가해줬던 걸 취소하겠다는 거는 표현은 취소지만 뭐다? 철회하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붙여놓은 거야. 철회권 유보라고 하는 부관을 붙인 거다라고 판결하고 있죠. 체크. 자, 동그라미 2번 이미 얘기했어요. 철회권 유보 어떤 역할을 해요? 응? 상대방한테 미리 예고하는 거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뭐 의무 위반하거나 이런 걸 미리 방지하고, 그죠? 장래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이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이런 하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상대방이 뭘 못하게 돼요? 아, 이건 뭐 상대방이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런 걸, 신뢰보호 주장하는 걸 방지하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붙이는 거라 이거죠. 이미 다 얘기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간단히 얘기하면 해제 조건하고 종기와의 구별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 붙여지면, 조건 성취되면 있던 효력 당연 소멸입니다. 응? 허가니 이런 거 자동 없어지죠. 종기도 어떻게 돼요? 원칙이 종기가 도래하면 있던 효력 당연 소멸이죠. 그러면 철회권 유보도 있던 효력 없애게 만드는 종류의 부관이죠. 하지만 철회권 유보라는 단서가 붙여진 경우는 그 사유가 생겨도 자동으로 주된행위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행정기관이 철회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없어지죠. 상대방 국민에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철회권 유보가 낫습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행정기관이 철회 조치를 해야만 없어지니까. 응? 이런 점에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응? 자, 요건 및 효과.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응? 자, 유보된 철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뭐하면 철회한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철회하는 거는 어떻게 돼? 제한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응? 철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죠?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 어느 정도냐? 또 행정기관은 철회를 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걸 이익을 잘 따져보고 철회를 해서 효력을 없애야 될 공익적 필요가 훨씬 더 크게 나올 때만 철회 조치가 허용된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중시. 자, 철회 사유가 발생해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 이런 거 이익 비교 형량해서 철회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동그라미 2번 중요. 자, 3번의 문장의 키워드는 뭘까요? 이미 얘기 나왔었는데. 응? 뭐뭐하면 철회하겠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했어. 그래서 행정청이 이제 허가니 면허니 철회해서 이제 박탈했어. 상대방 신뢰보호 주장할 수 있어요? 없다. 상대방은 신뢰보호 주장할 수도 없고, 자기 철회로 인해서 재산 피해 입은 거 보상해달라, 손실보상 청구도 허용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미리 단서로 붙여놓는 거라 그래서, 그지?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행위를 한 행정청은 뭐뭐 하면 철회하도록 철회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다든지 애초에 국민한테 허가 면허 내줄 때하고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든지, 그죠? 또는 우리 나왔듯이 철회권이 미리 유보돼 있다든지,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행정청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철회 사유는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한 종류 뭐 있어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 말 그대로 법률이 정해놓고 있는 효과의 일부를 빼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하면서 허가 면허 내주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는 빼고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게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는 그 한자 말을 그대로 풀어 쓴 것밖에 안 돼요. 응? 그래서 여기 공부의 포인트, 예 체크하세요. 예를 들자면 개인 택시 면허 내주면서 격일제로 운행할 것. 응? 그 뭐 제한한 거야? 면허의 효과 중 영업 시간을 제한한 거죠. 응? 그죠? 또 버스 노선 지정, 그러면 예를 뭐가 냐면 버스 운송 사업 면허 내주면서
지정된 노선으로만 운행할 것. 이건 말하자면 영업 구역을 딱 제한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허가나 면허 내주면서 그 법이 인정하고 있는 허가 면허의 효력의 일부를 이제 빼는 거죠. 응? 일부에서만 영업해라. 일부 지역의 구역에서만 영업해라. 일부 시간에만 영업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거 예 체크. 그다음에 방가루 2번 두 번째 논점. 다른 종류의 부과는 행정기관이 알아서 붙일 수 있어요. 응? 근데 이건 어떻게 돼? 법이 인정하고 있는 효과를 행정기관은 마음대로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명시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종류의 단서 붙이는 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야. 응?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이것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성질 읽어보자. 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란 걸 우리가 공부하는 부관의 종류로 볼 게 아니고 소위 행정행위 내용 제한이라는 거로 따로 파악해야 옳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부관의 일종으로 본다. 자, 밑에 줄 판례는 뭐로 본다고요? 부관의 한 종류로 본다. 응? 이 줄. 우리가 그래서 부관의 한 종류로 공부하고 있죠. 그거 확인하는 게 밑에 판례에 있어요. 자, 첫째 줄은 뭐라고 했어? 부관은 주된 행위하고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다만 부담만은 예외다 하면서 둘째 줄. 자,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직할시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라 하는 조치는 매립 준공 인가함에 있어서 매립 면허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법이 정한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법.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응? 자, 두 번째 줄 밑줄.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국가 귀속 처분. 응? 이 정도? 직할시는 그냥 빼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신청을 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내줘. 그러니까 바닥 안척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면허를 내줬어. 그럼 원래 그 매립 면허 받은 자가 다 매립을 하면 그 땅은 그 사업자 소유가 되게 돼 있어 법이. 그런데 그 매립 공사 다 마친 다음에 그 매립 준공 인가를 내주면서 인가 조건으로 뭘 달았어? 인가 내주면서 단서로 매립한 땅 중에 일부 땅은 국가로 소유권을 넘기라 이러고 단서로 붙인 거예요. 응? 매립한 땅 중에 일부 땅은 국가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라. 요거는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한 거야? 응? 셋째 줄 끝에 공유수면 매립법 즉 법이 정한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거다. 응? 자, 이 판례의 핵심 세 줄입니다. 세 줄. 첫 번째 줄. 자,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관의 부담을 빼고는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담만 따로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대 국민이. 이게 첫째 줄.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줄. 자, 공유수면 매립한 땅에 대해서 일부 땅은 국가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라 한 거는 뭐라고요? 응? 셋째 줄 끝에 법이 정한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붙인 거다. 그 부담 붙인 게 아니고 법이 정한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이라는 걸 붙인 거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 이거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국민이 이것만 위법이라고? 따라서 독립 부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잘못됐다고 따로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어진 건데 이 문장에서 이제 두 번째 줄 판례는 그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의 소유권을 넘기라 귀속시키라 한 거는 부관의 한 종류로 봐. 부관으로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하는 부관을 붙인 거라고 하니까 판례는 이걸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쌍가로 6번, 쌍가로 7번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응? 크게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이렇게 나오는데 좀 쉬었다 진행합시다. 응?